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일 5월의 첫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4월 30일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대북 정책에 큰 얼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피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피가 마를 겁니다. 5월 21일 미국을 가게 돼 있죠. 미국 가서 뭔가 한 건을 갖다가 건지려 할 겁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4월 말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에게 이른바 한 수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화해하고 대화하라. 오늘 미 백악관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대북 정책의 얼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긴도 또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도 아니다.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중국과도 대화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풀이죠.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일괄 타결, 그랜드 바긴이라는 것은 트럼프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던 이른바 탑다운 방식입니다. 대통령 왜 가장 헤드 오브 스테이트가 결정해서 우당탕 해서 그저 북한 비핵화 다음에 외교 수교 땡 안전보장 땡 그 일괄 타결 그동안 김정은이나 또 트럼프 일괄 타결 이야기 해왔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갖다 들먹이면서 사실상 그랜드 바긴 일괄 타결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르디우스 매듭을 탁 자르듯이 한 방에 북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일관되게 펴왔던 정책입니다.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지 한마디로 무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즉 무시 전략을 쓰기에는 이미 북한이 2017년에 사실상 핵 보유국, 이제는 ICBM과 SLBM까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쓰던 무시 정책, 즉 전략적 인내,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서 정확히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스타일답게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 이건 턱도 아닌 이야기다. 결국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나마 정신 차려서 하노이 노딜로 봉합한 상태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질질질 끌어왔지만 그렇게 끌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용적 외교, 즉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전공이 있죠. 셀러미. 그러니까 마치 보면 얇게 썬 치즈 마냥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이거 하나 던져놓고 자 이것이 그 1단계에서 뭔가 진척이 있고 북한이 어떤 실행에 옮겼을 때 오케이 그렇다면 1단계 끝.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자. 3단계로 넘어가자. 그야말로 그 전체 비핵화 전체의 과정을 갖다 잘게 정말 북한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잘게 셀러미 마치 그 셀러미 치즈 마냥 잘게 쪼개서 요거 하나 해놓고 뭐 내놔라 요거 하나 해놓고 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괴롭혀왔던 것이 북한이라면 이제 거꾸로 미국은 그야말로 그 거대한 그 거대한 로드맵을 잘게 쪼가서 자 1단계 북한이 거기에 성의 있는 자세, 실제 액션 투 액션, 행동으로 무엇인가, 토크 투 토크가 아닙니다. 말 대 말이 아니라 액션 투 액션. 네가 그와 같은 실천적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도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그야말로
앞으로 김정은 그동안 북한이 1993년 NPT 탈퇴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를 갖다가 셀러미 전술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히면서 이득을 취해왔습니까? 거꾸로 이제는 미 바이든 정부는 그와 같은 북한을 향해서 미국식 셀러미 전술, 즉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을 갖다 실용적 외교라는 그런 아주 멋진 레토릭으로 포장하여 김정은 피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쯤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이 없어요. 자, 본인은 호언장담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북한하고 마주 앉으세요. 중국하고도 화해하고 대화하세요. 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오케이,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다만 그 대화의 방식이 과거시에 북한의 셀러미 전술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양태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북한을 갖다가 질질 끌면서 진을 빼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 SLBM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은 뭐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추가 ICBM 발사, 그렇게 되면 그거는 추가 핵실험이나 또 추가로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옥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 도발에 나서기 어려울 때는 한국을 갖다 볼모 삼아서 계속 괴롭히겠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4.27이죠.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그해 9.19 평양 방문해서 9.19 남북 합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한반도에 훈풍을 몰고 왔다라고 그동안 대북 정책을 갖다가 국민들을 상대로 흔한 이야기를 사기쳐 왔지만은 이제 북한이 미국의 저와 같은 실용적 외교, 좋게 얘기하면 실용적 외교, 조금 비틀어 이야기하면 미국식 셀러미 전술,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괄 타결하지도 않고 정말 북한으로 봐서는 김정은으로 봐서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른 김정은 결국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할까요? 문재인 정부한테 할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또 거기에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같은 분이 앉아 있었다면 한국을 상대로도 함부로 분풀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향해서 뭐 핵 미사일을 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미국은 현재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미 8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연합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북한은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은 파멸로 이를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나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만만한 게 뭐라고 그야말로 마치 저 누워있는 강아지 배를 차면서 분풀이 하듯이 아마 조만간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대남 도발, 대남 포방, 대남 폭거가 계속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 앞두고 언제까지 끌려갈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윗동네에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시는데 함부로 개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북한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제2차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창궐했을 때 북한 김정은은 재빨리 국경을 봉쇄했죠. 국경을 봉쇄하고 자 우리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라고 지난 한 해를 버텨왔습니다만은 그 통해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김정일이 집권했던 초반기에 1997년 그 언저리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뭐 200만이 죽었다, 300만이 굶어 죽었다, 아니다, 뭐 50만이 굶어 죽었다 있습니다만은 현재 예상되는 소출, 그러니까 이번에 쌀 생산 예상을 합니다. WFP에서. 그랬더니 그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쌀 수확, 곡물 수확 예상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보면 많은 북한의 주민들, 특히 나이가 꽤 연배가 있는 그런 주민들은 김정일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김일성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김일성은 그래도 살아생전에 늘 얘기했죠. 자기 공화국의 목표는 전 인민이 비단옷 걸치고 귀화집에 살면서 네 밥에 쇠고기 먹는 것, 그런 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과거 종편에 출연하면서 뭐 안찬일 박사를 비롯한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김일성 시절에는 그래도 보면 뭐 고기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제법 먹고 살만하고 정말 뭐 그 자기들 딴에는 남조선 아이보다 우리가 잘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김일성 시대를 막을 내리고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뭐 자신들이 핵, ICBM, SLBM 이와 같이 무력은 좀 더 강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인민들의 삶의 질은 너무나 떨어져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거지죠, 거지. 날거집니다. 그러니 자 김정은 입장에서 자꾸만 인민들이 김일성 시대가 참 좋았는데 하고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잘라버리기 위해서 최근에 2016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그게 사로총입니다.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사로총이라고 북한의 가장 넓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우리하고 뭐 직접 비교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청년 당원들 한 4,500만이 그 이제 들어있는 청년들이 들어있는 사로총이라는 그 사로총 이름을 갖다가 2016년에 그 김정은 집권한 지 5년 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꾸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세를 갖다가 이용해서 좀 유훈통치 비슷하게 하려 했습니다만은 이제 인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 시대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김일성 수령님이 그리워. 또 김정일 시대 아무리 그 당시 뭐 큰 물 난리가 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과거 회상,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바로 어제 그저께죠. 4월 28일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다시 사로총으로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주의 청년동맹이었는데 그 애국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 노동신문 등은 계속 인민들에게 그야말로 우리식대로 흔한 얘기로 과거 김정일이 했던 식으로 가는 길이 험해도 웃으며 가자라고 그야말로 자력갱생, 그다음에 고난의 행군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같이 이렇게 만만하게 뭐 일괄 타결이라는, 그래서 날뛰 낡은 영변 하나 던져주고 터덕하고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 받고 전국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이와 같은 일 안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남한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오늘 미국 바이든 정부 취임 100일 만에, 정확히 100하루 만이죠. 100일 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큰 얼개를 발표했고, 아마 이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미 큰 얼개는 나왔습니다. 그랜드 바긴, 일괄 타결도 아니다.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그 중간이다. 뭐냐? step by step.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실용적 외교, 즉 step by step. 북한이 그동안 전과의 보도마냥 써왔던 셀러미 전법을 이용해서 북한의 피를 말리면서 결국 북한을 갖다가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 보겠다. 자, 이와 같은 한반도에 또다시
이 경랑 서서히 풀어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4.27 남북정상회담 보도다리 쏘곤쏘곤해 그 모습 하나 갖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